예,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정말 나라꼴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지표 거의 제로에 육박하고 있고 서민 가계부채가 벌써 1,350조 넘어서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내수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 현안, 외교 안보 현안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막중한 초대 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낙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는 국민 통합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4선 또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까지 통과를 해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또는 기자 시절 도정을 운영했던 시절을 총괄해서 보면 개혁성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난 촛불 광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혁 요구는 빗발치고 있고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첫 초대 총리로서 이와 같은 개혁 과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인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직후에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직후에 정통성을 없는 전두환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말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레이건을 찾아갑니다. 그때 레이건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정상회담인데 그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글 쓴 글들을 쭉 스크랩해 봤어요. 기자의 눈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칼럼을 보니까 놀랍다, 잘됐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우방의 굴절된 대안관이 선회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두환을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국내에 몰고 올 정경 훈풍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이날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들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자 시절에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로서 이와 같은 저항의식은 거의 저항의식이나 역사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고요. 당시의 언론인들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아주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1,5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해직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홍보성 또는 찬양성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해직돼서 큰 고통을 겪으신 선배들께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주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견습을 마치고 약 보름 뒤에 11.6 사태가 났었습니다. 네, 초년병이라서 잘 몰랐다 뭐 이런 변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경력이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자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스스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균형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덕성과 관련해서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병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7.7%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0.26%입니다. 400명당 1명의 면탈을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구입니다. 그래서 어깨 무릎 탈구와 관련해서는 그 후에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탄원서를 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입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네. 제 자식놈은 대학교 입학해서 그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기돼 있었는데 일부러 입대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다면 짧게 정리하시죠. 뭐하려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없으면 모자란 건 또 없지만요. 네. 추가 질의하시고요. 네, 정리하시죠. 예,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최윤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